번째, 연동 노드는 리모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합니다. 즉, 이 연동 노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수신 시스템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 리모트 애플리케이션 요청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DB2 앱이고 이번에는 DB2 D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B2 DB는 통신 시스템에도 DB가 있고 수신 시스템에도 DB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방식입니다. 1번,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테이블에서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할 연동 데이터를 트리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에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댑터 폴링에 의해 연동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DB 어댑터를 통해 추출된 메시지를 이에 의해 Q로 전송을 합니다. 즉, 이렇게 추출된 메시지를 DB 어댑터를 통해서 메시지 Q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메시지 Q에서 연동 메시지를 get해서 이런 식으로 IIB를 통해서 상대편 전송하려는 메시지 Q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브로커에서 메시지 Q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여섯 번째, DB 어댑터는 타겟 시스템에 DB 패키지로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B 패키지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DB 패키지는 수신된 메시지 연동 요건에 적합하게 테이블에 반영을 합니다. 대내 시스템 연동 설계 패턴, 배치 기준. 자, 이번에는 배치 기준으로 대내 시스템 연동 설계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치는 아까 리얼 타임보다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프로세스가 기동이 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배치 기준입니다. 즉 리얼 타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는 아까랑 똑같이 DB to DB, DB to 파일, 파일 to DB, 파일 to 파일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DB to DB 연동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 to DB는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차이는 배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정한 배치 프로세스가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동이 되는 방식이 아까와 좀 리얼 타임과 좀 다르죠. 첫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할 연동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또는 본 테이블에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해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M인데 컨트롤 M 같은 솔루션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잡을 구동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잡을 구동을 해서 DB 리드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ETT 레셔널 레이더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본 테이블에 생성된 모든 배치 데이터를 추출하고 요건에 따라 변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혹은 변환 방식이 있으면, 변환 룰이 있으면 이 변환 룰에 의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라이터를 통해서 프로세스 결과를 타겟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본 테이블에 적재를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아까 추출하고 변환한 결과를 데이터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신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DB2 DB에 대해서 확인했고 DB2 파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DB2 파일은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이고 수신 시스템이 어떤 파일입니다.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기준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로세스가 기동이 돼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수신 시스템의 파일에다가 적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업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죠. 그래서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할 연동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또는 본 테이블에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배치 잡이죠. 이런 작업 자동화 에이전트가 떠서 작업 자동화 시스템이 떠서 지정된 시간에는 잡을 구동을 합니다. 즉 잡을 구동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DB 리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ETT 레셔널 리더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본 테이블에 생성된 모든 배치 데이터를 추출하고 요건에 따라 변환 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트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프로세싱 결과를 타겟 시스템, 즉 요 수신 시스템의 타겟 파일에다가 데이터 라이트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FTP 방식이나 SFTP 같은 put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라이트를 합니다. 응용 시스템은 수신 파일을 업무 테이블에 반영하기 위해서 배치 실행 프로그램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 파일에 있는 이 파일을 전달된 파일을 업무 테이블로 인서트를 하는 것이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투 DB 연동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투 DB는 송신 시스템이 파일이고 수신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송신 시스템 파일에서 읽어서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연동하는데, 송신 시스템에서는 보낼 때 FTP나 SFTP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수신 시스템으로 보낼 때는 JDBC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연동 솔루션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송신 시스템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응용 시스템에서 파일 배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즉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를 업무 테이블에서 읽어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자동화 에이전트에 의해서 지정된 시간에 파일 에이전트를 구동을 합니다. 즉 이 작업 자동화 에이전트가 구동이 돼서 파일을 읽고 라이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는 생성 파일을 FTP나 SFTP get하여 요건에 따라 변환 처리하고 DB write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가 딱 기동이 되면서 여기서 읽었던 파일을 쭉 읽어가지고 파일 리더에 넣고 이놈을 쭉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FTP나 SFTP의 get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SFTP는 Secure FTP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B 라이터는 프로세싱 결과를 타겟 시스템의 DB로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즉 이렇게 데이터를 쭉 받아와서 여기다가 놓으면 DB 라이터가 JDBC를 이용해서 업무 테이블에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파일 투 파일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투 파일은 아까와 다르게 송신 시스템도 파일이고 수신 시스템도 파일입니다. 즉 파일에서 파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송신 시스템의 업무 테이블에서 지정된 시간 이내에 응용 시스템에서 파일 배치 데이터를 생성해서 요 밑에 송신 파일로 인서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작업 자동화 에이전트에 의해서 지정된 시간에 파일 에이전트를 구동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일 트랜스퍼는 소스 측 생성 파일을 FTP나 S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을 합니다. 즉 송신 파일에서 읽어서 FTP를 이용해서 파일 트랜스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연동 조건에 적합하게 타겟 시스템에 FTP나 SFTP 풋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합니다. 즉 파일 트랜스퍼에 의해서 타겟 시스템에다가 전송을 하는데 FTP나 SFTP의 풋을 이용해서 수신 파일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응용 시스템은 수신 파일을 업무 테이블에 반영하기 위해서 배치를 돌립니다. 즉 이렇게 해서 수신 파일로 전송이 되면 배치를 돌려서 업무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한 내용을 잘 상기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총 3문제가 제시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기업 간에 활용되고 있는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는 기업 간 시스템 연동 설계에 사용되며 주로 웹 서비스, 소켓, HTTP, FTP 등의 솔루션에 사용됩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개발의 절차를 보면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고 거래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운영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 패턴은 소켓 투 웹, 웹 투 소켓, 웹 투 웹, 웹 투 HTTP, HTTP 투 웹이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와 패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대외 시스템 연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의 원칙 및 개발 환경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 방식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고, 소켓 투 웹, 웹 투 HTTP 등의 대외 시스템 연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의 개요. 자, 대외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대내 시스템과 다르게 대외 시스템 연동이란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 사이의 시스템과 연계를 의미합니다. 기업 내부에는 주문, 인사, 생산 같은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듈이 있는 반면에 외부에는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 같은 이런 외부 연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 시스템과 대외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대외 시스템 연동입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에는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원칙은 사내망이 아닌 전역망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역망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는 이유는 대외로 나가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역망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합니다. 직접 연동의 경우는 ESB를 통한 연동을 준수하고 직접 DB 연동 패턴도 수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대외 공통으로 인터페이스 ID 및 표준화 체계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 원칙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동 표준은 실시간 연동 표준은 연동 시스템 간의 통수신 필수 항목 및 거래 패턴을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인터페이스 표준 헤더와 그 적용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에러 처리할 때는 에러 핸들링 및 로깅 기능을 제공해서 에러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스케줄링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API를 이용해서 각 단위 시스템으로 분기할 수 있어야 되며 파일 연동은 핀 파일을 이용해서 업무 파일을 송수신하는 것이 표준화된 연동 규칙입니다. 비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대외 기관으로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 모듈 제공이 필수입니다. 전형선일 경우 그러나 전형선일 경우에는 암호화 모듈 적용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우팅 설정은 룰 베이스로 라우팅을 통해서 데이터에 따라 특정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비기능적인 측면에서 룰 기반 전문 변환을 보면 거래 시 거래 플로우 및 매핑 정보에 따라서 채널 및 내부 시스템에 맞게 자동으로 전문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룰에 따라서 전문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일오버, 즉 해당 엔드포인트의 클러스터 내에 백업 엔드포인트를 판단해서 페일오버를 제공해야 됩니다. 스레드 풀을 공유할 경우에 최소 개수, 즉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풀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인 경우는 JMeter라든가 SOAP UI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스톱으로 TCP/IP를 구현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외 연동 게이트웨이 설계입니다. 클라이언트 단위 있고 채널 단위 있고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및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는데 대외 기관에서 주로 이제 대외 기관은 뭐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기관에서 내부로 시스템 연동을 할 때 보통 FTP 서버라든가 통합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요건 AP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통합 게이트웨이 관리, 요건 관리 서버를 의미하고 이런 서버를 통해서 JDBC라든가 ODBC를 연결해서 통합 게이트웨이 DB로 들어오고 이 DB를 통해서 ESB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코어 주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통합 게이트웨이 AP는 보통 이제 이걸 A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WAS를 탑재하게 되는데 인피니트 리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통합 게이트웨이 관리 서버입니다. 그래서 채널 설정 및 모니터링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통합 게이트웨이 ID인데 요거는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ESB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외연동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외연동 개발 환경도 흔히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I 유저 레이어에는 보통 개발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기반의 툴로 거래 메시지 및 메시지 매핑과 파싱 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웹어드민은 요거는 관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툴로 시스템 구성 관리 및 운영 관리, 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관리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어댑터 레이어에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하는 일은 프로토콜, 즉 TCP/IP라든가 HTTP, 웹 서비스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통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에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엔진 레이어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든가 제이보스라든가 이런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서버로 스튜디오에서 정의된 자원과 어드민에서 정의된 자원을 가지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레이어에는 데이터 통합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라든가 딜리버리 채널이라든가 플로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개발 절차입니다. 처음에 시스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의를 한 다음에 운영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스템 구성을 할 때는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뭐 EAI라든가 ESB 등의 업무 시스템 및 어댑터를 생성을 합니다. 거래 정의를 할 때는 거래 트리 생성, 메시지를 정의하고 거래 정의, 플로우 정의를 해서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메시지, 전문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거래 정의 단계입니다. 서비스 호출 및 아웃바운드 룰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운영 설정 단계입니다. 운영 설정 단계에는 스레드 풀이라든가 거래 설정이라든가 로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로 사용할 프로세스가 이 스레드 풀에 담기게 되는데 스레드 풀의 개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설정이 됩니다.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당연히 트랜잭션 모니터링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것이 대외연동 시스템 구성 설계입니다. 대외 기관이 여기 있고 이것은 대내 시스템입니다. 대내 시스템에서 ESB를 구독 통해서 뭐였지? 대외연동 솔루션을 하고 대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성품을 보면 대외연동을 스케줄러, 계획하기 위한 스케줄러가 있고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역시 송신 쪽에 어댑터가 있고 수신 쪽에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수신 쪽의 어댑터는 송신 쪽의 어댑터는 보내는 쪽에서 받아서 데이터를 넘기기 위한 잠시 보관하는 곳이 어댑터고 수신 쪽의 어댑터는 받은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으로 넘기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곳이 어댑터입니다. 프로토콜로는 SFTP, TCP/IP, HTTP, SOAP, 파일, REST, HTTPS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대외연동 리스트에 밸류셋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이 밸류셋이라는 것은 연동하기 위한 주고받는 데이터 간의 규격을 말하는데 인터페이스 연동 리스트 밸류셋 표준화에 대해 2B 대외 설계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됩니다. 즉 넘기고 받는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넘기고 받을 것인지, 즉 주고받는 데이터의 규격이라든가 정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있고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넘길 것인지 데이터를 넘길 것인지 대외 구분할 것인지 대내로 인터페이스 할 것인지 대외로 할 것인지 여기는 인터페이스 레이턴시라는 것은 어느 간격으로 할 것인지 인터페이스를 할 때 온라인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배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결 방식도 정의합니다. 세션을 유지해서 할 것인지 세션을 유지하지 않고 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즉 송신과 수신 시스템이 몇 개가 연계가 되는지 n 대 1인지 1대 n인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타입이 싱크로너스는 동기화할 것인지 어싱크로너스는 비동기화할 것인지 스케줄 기반으로 연계할 것인지 연계 시간입니다.
3초 이내로 할 것인지, 배치인 경우는 보통 10분 이내로 할 것인지, 메시지 타입을 스트링으로 넘길 것인지, 파일로 넘길 것인지, XML로 넘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연동 패턴도 맞습니다. 연동 패턴도 소켓 투 소켓으로 할 것인지, 소켓 투 DB로 할 것인지, 파일 룰도 send로 할 것인지, 아카이브 디렉토리에 파일을 넣을 것인지, 어댑터도 웹으로 할 것인지, JMS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프로토콜도 TCP/IP로 할 것인지, FTP로 할 것인지, 연동 주기도 일별로 할 것인지,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팀 바운더리, 인터페이스 시스템, 외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금융결정원이나 보험사나 신용평가사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 시스템의 이름까지 정의를 하는 것이 대외 연동 리스트 밸류 셋입니다. 대외 시스템 연동 설계. 대외 연동 패턴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외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연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방법에는 지금 표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소켓을 이용해서 연동할 수도 있고, HTTP, 즉 요거는 이제 인터넷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www.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 웹을 이용해서 연동할 수도 있고, 파일, 즉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할 수도 있고, DB를 이용해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죠. 소스는 주는 시스템, 타겟은 받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소켓으로 주는 시스템이 소켓으로 되어 있고, 받는 시스템이 소켓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HTTP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웹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파일 FTP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DB로도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25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 연동 패턴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X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쓰이지 않는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소켓 투 소켓이나 웹 투 소켓, 파일 투 HTTP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렇게 X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이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실시간이죠. 즉 파일 투 소켓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전송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은 보통 비실시간으로 파일 투 소켓, 파일 투 HTTP, 파일 투 웹, 파일 투 파일 같은 시스템은 대부분 비실시간 전송이고, 또는 보내는 쪽에서 DB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비실시간입니다. 반면에 소켓 투 HTTP 혹은 HTTP 소켓 혹은 웹 투 HTTP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빨리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러한 연동 패턴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실시간이다, 즉 어싱크로노스 패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치 연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배치는 온라인이 아닌 비실시간, 즉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파일 투 소켓, DB 투 소켓, 파일 투 HTTP 이러한 방식이 대외 연동의 배치 설계 방식입니다. 대외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표준은 소켓 투 웹, 웹 투 소켓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웹 투 소켓은 소스 시스템에서 소켓으로 전송되고 타겟 시스템 웹 서비스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웹 투 소켓은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켓으로 전송하는 방식, 웹 투 웹은 웹 서비스에서 웹 서비스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웹 투 HTTP는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HTTP 포스트 포맷으로 전송, 그 다음에 HTTP 투 웹은 HTTP 포스트 포맷으로 통신하고 타겟을 웹 서비스로 받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인 경우에 알아보겠습니다. 웹 투 HTTP는 웹 서비스로 호출하고 HTTP 포맷으로 받고, HTTP 웹은 반대고, 웹 투 HTTP REST 방식은 여기 있는 REST JSON 포맷으로 받는 겁니다. 반대로 JSON 포맷으로 보내는 것이 HTTP REST to 웹입니다. 그 다음 소켓 투 소켓은 소켓으로 보내고 소켓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배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방식에서는 소켓 투 웹입니다. 즉 보내는 쪽에서 소켓으로 보내고 받는 쪽에서 웹 서비스로 받는 방식, 반대로 웹 투 소켓은 웹 서비스로 보내고 소켓으로 받는 방식, 파일 투 소켓은 파일로 보내고 소켓으로 받는 방식, 반대는 소켓 투 파일이겠죠. 소켓 투 웹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켓 투 웹은 온라인 설계로서 첫 번째, 소스 시스템에서 소켓을 오픈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에서 처음에 오픈을 하고, 두 번째 전문을 보냅니다. 전문을 보내고, 세 번째는 대외 연동 솔루션의 인바운드 어댑터로 데이터를 보내죠. 보내면 여기에서 받아서, 네 번째는 서비스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XML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하고 다시 다섯 번째는 대외 연동 솔루션의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을 합니다. 즉 이렇게 변환된 걸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타겟 시스템으로 웹 서비스로 호출을 합니다. 소켓 투 웹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결과물을 면문을 전송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타겟 시스템의 회신 결과를 송신합니다. 아홉 번째는 타겟 시스템에서 소켓을 클로즈합니다. 자, 다음은 웹 투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웹으로 보내고 소켓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소스 시스템에서 대외 연동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 다음 대외 연동 솔루션의 인바운드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XML로 변환해서 보냅니다. 네 번째는 그 데이터를 아웃바운드 소 어댑터에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겟 시스템으로 소켓을 오픈합니다. 이게 이제 소켓이기 때문에 소켓을 먼저 오픈해야겠죠. 그 다음 오픈한 소켓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일곱 번째는 결과 전문을 받고, 여덟 번째는 소켓을 클로즈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소스 시스템으로 회신 결과를 전송합니다. 자, 다음은 웹 투 웹 온라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 시스템에서 대외 연동 솔루션으로 전송합니다. 먼저 전송을 하면, 두 번째 대외 연동 솔루션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보내죠. 세 번째 서비스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매핑하고, 네 번째 받는 쪽에서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내고,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회신 전문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자, 다음은 웹 투 HTTP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웹 서비스로 보내고 HTTP로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 시스템에서 웹 서비스로 대외 연동 솔루션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외 연동 인바운드 어댑터에서 전문을 보내죠. 세 번째 서비스 플로우에서 스트링을 XML로 변환합니다. 네 번째 그것을 수신 어댑터에서 받아서, 즉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내고,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고, 여섯 번째 타겟 시스템의 회신 전문을 받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받은 걸 잘 받았다라고 보내는 거죠.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자, 다음은 HTTP to 웹 설계입니다. 첫 번째는 소스 시스템에서 HTTP 포스트 방식으로 대외 연동 솔루션으로 전송합니다. 이게 HTTP 방식이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담아서 보냅니다. 두 번째, 인바운드 어댑터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세 번째, 웹 서비스 플로우에다가 데이터를 넘깁니다. 네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냅니다. 쭉 보내고, 다음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전문을 전송하고, 여섯 번째, 회신 전문 잘 받았어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다음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자, 다음은 웹2 HTTP 설계입니다. 이것은 웹에서 HTTP 방식으로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소스 시스템에서 대외연동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웹 서비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외연동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보내고, 세 번째는 역시 똑같이 스트링으로 변환을 합니다. 스트링을 XML로 변환을 합니다. 네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내고,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잘 받았어 하고 회신 전문을 보내죠. 그다음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자, 다음은 HTTP2 웹입니다. 먼저 소스 시스템에서 연동 솔루션으로 보낼 전문을 보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보내고, 세 번째, 서비스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스트링을 XML로 변환합니다. 네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내고,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문을 전송합니다. 여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회신 전문을 받습니다. 나 잘 받았어 하고 보내는 거죠. 다음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다음은 웹2 HTTP인데 REST 방식입니다. JSON REST 방식으로 보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문을 보내죠. 두 번째,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받고, 세 번째, 자, 여기서 서비스 플로우에서 XML JSON으로 매핑을 합니다. 여기서 보낼 때 HTTP 방식인데 HTTP 방식이 아닌 JSON 방식으로 매핑해서 보냅니다. 네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에서 전문을 보내고, 타겟 시스템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 잘 받았어 하고 회신 전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다음은 HTTP REST에서 온라인으로 웹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웹 서비스로 연동 솔루션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보내고, 세 번째, 서비스 플로우에서 XML JSON 매핑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XML로 왔는데 여기서는 JSON으로 매핑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가 받고, 다섯 번째, 타겟 시스템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나 잘 받았어 하고 회신 전문을 보내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 결과 전문을 받고 종료합니다. 다음은 소켓 투 소켓 온라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 시스템에서 소켓을 오픈합니다. 이것은 소켓 방식이기 때문에 소켓을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오픈된 걸로 전문을 보내죠. 세 번째는 인바운드 어댑터로 전문을 받습니다. 자, 보냈으면 얘가 받겠죠, 전문을. 네 번째, 다시 스트링을 전송을 합니다. 이건 소켓 방식이기 때문에 메시지 브로커가 직접 스트링을 전송합니다. 다섯 번째,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매핑한 전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여기도 소켓이기 때문에 소켓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결과 전문을 받고, 여덟 번째, 나 잘 받았어 하고 회신 결과를 송신하죠. 다음 아홉 번째, 자, 다 잘 받았으니까 클로즈 합니다. 그래서 열 번째, 소켓 클라이언트에 회신합니다. 마지막 11번은 소켓 시스템에서 소스 시스템에서 소켓을 클로즈 합니다. 즉 이것은 소켓 방식이기 때문에 소켓이 계속 열려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겟에 있는 소켓을 클로즈 해줘야 전문이 완료가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상기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세요. 소켓 투 DB는 TCP/IP 프로토콜 하에서 DB 인터페이스 테이블로 연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보내는 시스템은 소켓 인바운드 어댑터를 통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고, 받는 시스템은 속 어댑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테이블로 수신합니다. 대외 기관에 소켓 투 DB 연동 설계를 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소스 시스템은 소켓으로 연결하고, 타겟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테이블로 연결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총 3문제가 제시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